한국이 함께 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a successful and great Olympic Games in Pyeongchang. 자, 이제부터는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모시고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윤석열 지검장이 사람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약속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평창올림픽 난결에 휩싸인 그런 기류를 한번 짚어볼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갑자기 동계올림픽 참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인가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좀 지난 며칠 동안 파란이 일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온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맹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겁니다. 한국에서, 동맹국인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미국이 참석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전을 보호하고서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건전한 동맹이고, 두 번째, 우리가 미국이 왜 이러느냐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압박, 특히 경제적이나 외교적 압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을 갖다가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그걸 통해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갖다가 중국을 좀 압박하려는 측면이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창이 그날 당일 개시되는 거지만 그 전에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땐 흥행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사전 조율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방한을 했을 때 내가 못 오면 가족이라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 네.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는 13일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서 이 방문을 앞두고 네. 미국이냐 우리냐, 양자택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대사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오픈 퀘스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이 올림픽을 지원하고 이거는 사실은 물음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 참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지금 이 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보면 아까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석에서 플러스해서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선택을 해라, 지금 뭐냐, 누구하고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결정이죠.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겨냥하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올림픽을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올림픽 자체의 순수한 경기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거 여러 가지 포함이 있지만 너무 그 점을 지금 부각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참가 문제, 이것과 함께, 그리고 왜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중국을 자꾸 이렇게 참가하도록 하는 이제 문제는 미국 입장에 말 조금의 어떤 섭섭해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참가하는 걸로 놔두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인도와 그다음에 이 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제에 비춰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럼 누구와 이제 앞으로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 어디에 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지금 미국에 나온 이야기는 결국 이제 우리 정부를 겨냥한 하나의 또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신 교수님. 화성 15형을 발사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만 해도 분명 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고요. 자, 계속해서 평창올림픽 적극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목례를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것, 방금 이현정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뭔가 평창을 흔들거나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렇게 조금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보는 것과 정부의 안에 들어가서 한미동맹이 조율되는 것을 보면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통화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바깥에 알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퍼시픽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이 동맹국인 한국이 왜 저러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조율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중국하고의 문제는 그거로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올림픽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도 뭐 한국에 대한 불만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그거 측면이 강하고 그렇군요. 다만 뭐 북한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그때보다 또 적극적으로 처리해라 하는 부분은 또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조율을 하면 되고 중국 부분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국 쪽에서 과도한 뭐 이렇게 표현이 온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쓰리노를 계속해서 강요한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올 때 대통령께서 당당히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러시아도 어차피 이제 퇴출을 당해서 못 오게 된 상황이기 개인 자격으로 때문에 올 수 있겠지만. 흥행을 위해서는 이제 북한을 꼭 이제 참가시켜야 되는 그런 네. 의무가 있는데 이 최근에 그 북한의 김정일 참수 부대가 생겨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참수 부대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참수 부대를 둘러싼 이 갈등이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9월로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군사 활동해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대안입니다. 얘기하고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월남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9월 영상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고 그 당시에 청와대 참모진이 나서서 송영무 장관에게 경고를 내렸고요. 결국 이번에 부대를 창설했는데 참수부대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북한을 덜 자극하는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자, 저건 결국 힘을 누구에게 실어줬는지 좀 명백히 보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계속해서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참수부대라는 용어를 지금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막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전에 이제 문정인 특보가 얘기했던 그런 맥락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쨌거나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 나아가서 아베 총리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어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평화올림픽을 만들고 또 북한의 선수단까지 참여함으로써 뭔가 이 남북관계의 대화의 물꼬를 좀 틀 수 있는 모멘텀으로 이 동계올림픽을 좀 삼고자 한다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대를 창설하는 부분이나 용어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에서 좀 신중한 태도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어찌됐든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계속해서 대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북한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오늘 김정은이 아주 의미심장한 곳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실 텐데 저기가 어딥니까? 저희가 삼지연입니다. 백두산인데 이번에 천지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저 사진은 이번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천지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나오는데 네네. 아무튼 백두산을 방문하고 삼지연을 방문해서 네. 거기에서 자기가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왜 그런가? 기본적으로 북한 이야기를 할 때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백두혈통 거기에 백두산에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있고 주요 의사결정이 있을 때 네. 어디? 삼지연, 백두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성택을 제거할 때 네. 이번과 같이 측근들과 백두산을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하고 전격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2013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화성 15형 말씀하신 대로 발사를 한 다음에 네. 대대적으로 핵무력이 완성됐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연합군사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피난을 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평양을 네. 떠나서 그렇죠. 피난을 북중 접경이기 때문에 공격하기 어려운.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도에 있어서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어떻게 구체화할까
내부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고 통제를 또 가다듬어야 되니까요. 제재가 세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외 협상은 어떻게 할까 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중대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소동석 국장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2008년에 제가 갔다 왔었거든요. 아, 네. 예, 삼지연을요? 예, 네. 삼지연을 갔다 와서 네. 거기 가보면 이제 이 백두산 밀령이라고 해서 김정일이 태어난 곳이다라고 해서 이 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주요 학생들 같은 경우 여름철 되면 이른바 천리 행군이라고 해서 전국 각지에서 쭉 행군해서 거기까지 다녀오는 이른바 혁명의 어떤 전적지 개념으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일이 태어난 그 위에 봉 우리가 또 정일봉이다 해가지고 바위에 크게 또 정일봉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이번에 그곳을 갔다라는 것은 백두혈통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뭐 정통성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주민들한테 좀 선전하기 위한 그런 측면과 또 내년 1월 달이 이제 뭐 김정은 생일도 맞고 하니까 네. 맞이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삼지연을 좀 택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올림픽. 결국 결단의 순간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역대 정부에서도요. 올림픽을 정권 차원의 승부수로 띄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지지율이 출렁거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현정 의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실 국제적인 스포츠 게임을 유치하려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이게 하나의 정치적 요인과 큽니다. 결국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좀 이제 제껴놓고 이 어떤 스포츠에 관심을 하게 함으로써 네. 지지도를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사실 그때 지지도가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한 10% 안팎이었는데 네. 문제는 그 올림픽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 가까이로 상승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대 정권들은 항상 올림픽을 뭔가 정치적인 이유로서 이제 유치도 하기도 하고, 네. 보면은 뭐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전두환 정권 시절에 88 올림픽 우리가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올림픽을 했고, 사실 일정한 성과를 봤죠. 근데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번 동계 올림픽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핵 문제에 풀 수 있는 고리, 그걸 이름으로 해서 사실 외교적인 성과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에 이제 어떤 힘을 쏟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상황이 좀 조건은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뭐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올림픽이라는 빅 이벤트를 돌파구로 삼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때가 대표적인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한강의 기적 88 서울올림픽 보고 계신데, 자, 88 올림픽 하면 전두환 또는 노태우 정부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전 박정희 정부부터 추진이 됐다는 거죠? 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성과를 갖다가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이벤트, 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이벤트를 통해서 네. 정부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함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60년대 대대적인 동경올림픽으로 네. 성공을 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따라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발전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그 전에 우리가 굵직한 그런 행사를 치러본 네. 적이 없는데도 되겠냐라고 이제 의문을 표했을 정도인데 일단 이게 꼭 필요했던 건가 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70년에 이제 유신 체제가 출범을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한 77년, 78년 들어서면서 그렇죠. 표면화돼서 이제 각지에서 이제 분출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뭔가 좀 민심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당시 이제 박정규 경호실장을 지내다가 74년도에 그 유경수사 저격 사건으로 이제 그만둔 그 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제 박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각하 뭔가 지금 이 민심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필요하고 우리 올림픽을 한번 유치하면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정권에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되겠느냐 우리가 아시안게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박정규 당시 위원장이 한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당시부터 이미 기획이 돼서 좀 굴러가다가 나중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최규하 대통령 체제가 들어섰고 최규하 대통령은 그걸 이제 그냥 중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다시 또 추진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갔다는 거죠. 그렇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결국 실패했고요. 자, 서울의 봄이 지나고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개막되면서 자, 올림픽 꿈을 성사시키기 위한 극비의 어떤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50의 승부수 88 프로젝트 결국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였죠. 그렇죠. 그때 이제 사실 올림픽 유치를 할 때 그때 아마 정부가 고위 관계자가 이제 유치팀들한테 유치 못하게 오면 그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정말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을 많이 투여했죠. 왜냐하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5.18로 인해서 없었는 상황에서 사실 박정희 정권에서 이제 그걸 하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당시 하면 8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칼라 TV가 처음으로 방송이 됐고 아하, 네. 또 프로스포츠가 또 생겼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84년도 LA 올림픽 때 처음으로 금메달 6개를 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음이 좀 일어나고 네. 국민도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 저도 뭐 학교 다녔습니다만은 그때 체류탄으로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때 우리도 88 올림픽 유치 반대 운동 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했었는데 네. 결국 정권의 이제 의도는 거기에 있었죠. 뭔가 국민들을 좀 관심을 좀 돌리기 위한 실제로 그게 성공했죠. 86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했고 이어서 88 올림픽을 유치함으로 해서 모든 게 이제 88 올림픽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 개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전두환 정권은 어떤 면에서 보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이 상당히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됐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올림픽을 하면 뭐 국제적인 주목도도 받고 뭐 경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평창 같은 경우는 이게 자칫 오히려 뭐 악재가 될까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북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때요? 올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까? 아마 끝까지 연막 작전을 피울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평창에 참여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있으면 올 것이고 아니면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창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게 손실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걸 보면은 핵실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한 다음에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선 이것은 미국과의 문제지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유엔 사무차장도 불러서 대화도 하고 이런 약간의 평화 제스처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뭐 북한의 비핵화하고 연결되지 않겠지만 아주 그 전술적 차원에서 평창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그러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바로 커미트를 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의 몸값을 올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효과가 가장 큰 시점 되었을 때. 예, 그때 참여하겠다 하면서 아마 평화 공세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상스러운 표현을 쓰면 맨입으로 오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결국 신범철 교수께서는 미국도 오고 북한도 온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를 얘기해 줬는데 이현정 의원 동의하십니까? 일단 저는 북한의 참가 문제는 조금 아직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자꾸 참석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뭔가 대화의 모멘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자칫 또 한편으로 봐서는 대북 제재가 상당히 좀 어떤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굉장히 압박하고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그런 공세를 뚫고 온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가 세계적으로 본다면 이게 좀 느슨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저는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자칫 북한에 대한 참석을 하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뭔가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년 3월쯤 되면 CIA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북핵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은 3개월 남았다. 그렇죠. 그 ICBM을 시점이 바로 네. 올림픽 열리는 시점입니다. 2월 9일부터 열리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자칫 이런 어떤 평화 공세가 실제 대북 압박을 상당히 어떤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오히려 이 평창을 제외해두고 그냥 대북 압박을 계속해 들어가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참가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퀘스천입니다. 네, 미국도 불러들여야 되겠고요. 또 북한의 도발도 막아야 되겠고 시진핑의 어떤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굉장히 힘든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중국 방문 상당히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북이 함께 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a successful and great Olympic Games in Pyeongchang. 자, 이제부터는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 모시고 추가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윤석열 지검장이 사람에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입니다. 반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약속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평창올림픽 난결에 휩싸인 그런 기류를 한번 짚어볼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갑자기 동계올림픽 참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인가요?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좀 지난 며칠 동안 파란이 일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온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동맹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겁니다. 한국에서 동맹국인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미국이 참석을 안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전을 보호하고서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건전한 동맹이고, 두 번째, 우리가 미국이 왜 이러느냐를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압박, 특히 경제적이나 외교적 압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을 갖다가 좀 강조하는 측면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군사적 옵션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그걸 통해서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 제재를 갖다가 중국을 좀 압박하려는 측면이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평창이 그날 당일 개시되는 거지만 그 전에 분위기 조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미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땐 흥행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사전 조율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방한을 했을 때 내가 못 오면 가족이라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니 네. 한미 동맹 차원에서는 미국은 그렇다 치고요. 중국 있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는 13일 중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서 이 방문을 앞두고 네. 미국이냐 우리냐 양자택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대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픈 퀘스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이 올림픽을 지원하고 이거는 사실은 물음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미국에 참가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이 지금 이 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보면 아까 이야기하시면 그런 분석에서 플러스해서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에 대한 좀 불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선택을 해라 지금 누구하고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결정이죠.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장하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올림픽을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올림픽 자체 순수한 경기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적인 거 여러 가지 포함이 있지만 너무 그 점을 지금 부각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한 참가 문제. 이것과 함께 그리고 웬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중국을 자꾸 이렇게 참가하도록 하는 이제 문제는 미국 입장에 말 조금의 어떤 섭섭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보면 미국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참가하는 걸로 놔두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을 초청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인도와 그다음에 이 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럼 누구와 이제 앞으로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 어디에 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춰본다면 지금 미국에 나온 이야기는 결국 이제 우리 정부를 겨냥한 하나의 또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신 교수님. 화성 15형을 발사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만 해도 분명 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고요. 자, 계속해서 평창올림픽 적극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목리를 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것. 방금 이현정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뭔가 평창을 흔들거나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좀 이렇게 조금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네. 이유가 있는데 이 최근에 그 북한의 김정을 참수 부대가 생겨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참수 부대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참수 부대를 둘러싼 이 갈등이요.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9월로 거슬러 올라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군사합의를 활동해봤을 때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대안입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데 대해서 월남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안보 문제나 국방 문제에서는 그래 나도 제가 그렇게 저희가 9월 영상을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때 한번 논란이 됐었고 그 당시에 청와대 참모진이 나서서 송영무 장관에게 경고를 내렸고요. 결국 이번에 부대를 창설했는데 참수부대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북한을 덜 자극하는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해준 거잖아요. 자, 저건 결국 힘을 누구에게 실어줬는지
좀 명백히 보여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계속해서 북한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참수부대라는 용어를 지금 상황에서 뭐 전면적으로 막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전에 이제 문정인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보는 것과 정부의 안에 들어가서 한미동맹이 조율되는 것을 보면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통화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바깥에 알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퍼시픽에 대한 한국의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이 동맹국인 한국이 왜 저러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또 조율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중국하고의 문제는 그거로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올림픽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도 한국에 대한 불만 표현이라기보다는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그거 측면이 강하고, 그렇군요. 다만 북한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그때보다 또 적극적으로 처리해라 하는 부분은 또 거기 나름대로 우리가 조율을 하면 되고, 중국 부분은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중국 쪽에서 과도한 이렇게 표현이 온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유사한 쓰리노를 계속해서 강요한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올 때 대통령께서 당당히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러시아도 어차피 이제 퇴출을 당해서 못 오게 된 상황이기 개인 자격으로 때문에 올 수 있겠지만 흥행을 위해서는 이제 북한을 꼭 이제 참가시켜